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정우가 힘을 주자 상이 한쪽으로 기울며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국물이 바닥에 튀었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잔치, 정우가 크게 말했다. 저희 가족한테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입술을 떨었다. 너 두고 봐라. 너희 다 후회할 거다. 난장판이 된 연회장.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팔순잔치가 열리는 날 아침, 읍내 외곽에 자리한 연회장은 아직 문을 완전히 열기도 전부터 부산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함께 주방에서는 기름 냄새와 국물 끓는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연회장 중앙에는 둥근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흰 비닐 식탁보 위에는 아직 덜 식은 전과 잡채, 갈비찜이 어정쩡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벽 한가운데에는 붉은 글씨가 유난히 눈에 띄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말순 여사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글씨는 크고 요란했지만 그 아래를 오가는 며느리 이선영의 얼굴에는 축하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선영은 이미 1시간 넘게 연회장과 주방을 오가고 있었다. 앞치마는 몇 번이나 다시 고쳐 매었고 손은 쉴 틈 없이 접시를 옮겼다. 국이 넘치지는 않았는지, 전이 식지는 않았는지, 숟가락 방향은 맞는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돌아올 말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거기 며느리. 연회장 중앙 상석에서 김말순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직 손님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잔치의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의자에 등을 깊게 붙인 채 팔짱을 끼고 앉아 테이블 위를 훑어보던 말수는 젓가락으로 전이 담긴 접시를 툭툭 쳤다. 이게 전이야? 기름에 빠뜨렸다 건진 것도 아니고 색깔이 왜 이 모양이야? 선영은 얼른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입만 열면 다시야.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내가 80을 넘겼어. 그런데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말이야. 그 말은 일부러 연회장 전체에 울리도록 던져졌다.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친척 몇 명과 동네 이웃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다. 선영은 그 시선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들 수는 없었다. 제가 다시 데워오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지만 등 뒤로 말순의 목소리가 또다시 따라붙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기본이 없어.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잔치 맡길 생각도 안 했지. 며느리는 남인데 남한테 뭘 기대하겠어. 주방 안에서 그 말을 들은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기름 위에서 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주방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쳤다가도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괜히 나섰다가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두려운 표정들이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결혼하고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은 셀 수도 없이 들어왔다. 남 주제 파악, 재분수. 오늘만은 참자고 수없이 되뇌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박정우가 들어왔다.
회사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며 안을 둘러본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상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 그리고 주방 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 두 사람의 위치는 언제나 같았다. 정우는 짧게 숨을 내쉬고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엄마, 손님들 곧 오세요. 오늘은 잔치잖아요. 조금만, 조금만? 말순이 아들의 말을 끊었다. 내 팔순잔치야. 내가 말 한마디도 못해? 내가 평생 이 집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 하나 평가도 못하니? 정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듯 중간에서 멈췄다. 그 순간 문 쪽에서 박지은이 들어섰다. 단정한 옷차림의 지은은 연회장 안의 공기를 단번에 느꼈다. 웃음보다 긴장이, 축하보다 날선 시선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많이 바빠 보이네. 선영은 잠깐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금세 내려갔다. 괜찮아. 너는 손님 맞이해. 말순의 시선은 그 짧은 대화조차 놓치지 않았다. 마치 오늘 하루 며느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통제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첫 손님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말순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꿨다. 방금 전까지의 독설은 사라지고 인자한 노인의 미소가 걸렸다. 아이고,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그러나 그 미소는 며느리를 향하지 않았다. 선영은 손님들 틈에 설 자리조차 얻지 못한 채 다시 주방으로 물러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오늘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팔순잔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축하와 웃음이 오가는 자리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한 여자의 존엄이 공개적으로 깎여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날은 그 모욕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연회장은 어느새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다. 둥근 테이블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나뉘어 앉았고 여기저기서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팔순까지 이렇게 정정하시다니 대단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자식들 덕분에 호강한다고 추켜세웠다. 말순은 상석에 앉아 그 모든 말을 마치 당연한 곡물처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리는 그녀의 무대였고 사람들은 모두 관객이었다. 반면 선영은 그 무대의 뒤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빈 접시를 치우고 국이 부족하다는 말이 들리면 다시 주방으로 뛰어가고 물잔이 비면 말없이 채웠다. 그녀가 허리를 펴는 순간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도 곧바로 시선을 내렸다. 며느리는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잔치를 굴리는 손과 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이고,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다 했나 보네. 한 친척이 웃으며 말을 꺼냈다. 그 말에는 특별한 악의가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말순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다 했다고 할 것도 없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말순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손발처럼 쓰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 몇 곳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애써 웃음을 삼켰다.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소비된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말순은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들었다가 한 번 씹고는 접시에 다시 내려놓았다. 이게 전이야?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기름 냄새만 나고 간은 하나도 안 맞고 팔순잔치 음식이 이 모양이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선영은 얼른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님,
혹시 입에 안 맞으시면 다시 하지 마. 말순이 날카롭게 잘랐다. 다시 하면 뭐가 달라져? 정성이 없는 사람한테서 뭐가 나오겠어. 그 말에 연회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선영에게 쏠렸다. 그녀는 마치 시험대 위에 올려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순간 더 큰 모욕이 돌아올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지 분수도 모르고 시집 오면 편한 줄만 알아.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쟤는 말도 못 꺼내. 어색한 웃음이 다시 한번 흘렀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음식만 보았다. 아무도 말순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말순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선영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참을성 없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힐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르며 다시 접시를 들었다. 그 순간 말순의 목소리가 등을 찔렀다. 어디가? 그녀는 선영을 노려보며 말했다. 손님들 앞에 서 있어야지. 이 집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봐야지. 선영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당당히 설 수도 없었다. 사람들 앞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정우는 그 모습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나이 잔치라는 상황,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입을 막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지은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똑똑히 보았다. 할머니의 말이 엄마를 어떻게 짓밟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를 눈에 담았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말수는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며느리는 남이야.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남은 늘 감시해야 돼. 풀어주면 기어오르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고쳐 앉았지만 여전히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방관은 이 자리의 공기가 되었고 무기는 폭력의 일부가 되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웃음과 박수, 축하의 말이 오가는 잔치 한가운데서 그녀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이날의 팔순잔치는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이 순간은 훗날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날, 한 여자가 완전히 혼자가 되었던 날로. 연회장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 술잔이 오가며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일부러 크게 웃는 소리가 뒤엉켜 공간을 채웠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팔순잔치였다. 그러나 박정호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귓속을 긁어대는 잡음처럼만 들렸다. 그는 숟가락을 쥔 채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연회장 한가운데 이선영은 여전히 서 있었다. 누가 거기 서 있어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은 이미 내려와 있었고 팔은 몸 옆으로 힘없이 떨어져 있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다. 사람들 틈에 분명히 서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돼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정호의 가슴이 조여왔다. 언제까지 저렇게 말로 꺼내지 못한 생각이 목 안에서 맴돌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다. 아이고, 오늘 잔치상 푸짐하네.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분위기를 살리려는 말이었지만 정호의 귀에는 그 말이 잔인하게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는 아내를 다시 바라봤다. 지금만 넘기자. 또다시 익숙한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은 어머니 팔순이고 사람도 많고 여기서 말 꺼내면 더 큰일 난다고. 그 생각은 수십 년 동안 그를 침묵하게 만든 가장 안전한 핑계였다. 그때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작은아버지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순 형님 며느리도 좀 앉게 하지. 계속 서 있네. 순간 정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앉긴 뭘 앉아. 김말순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아왔다. 잔치가 끝났어? 며느리가 손님 앞에서 서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불쌍해? 말순은 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힐끗 바라봤다. 정호야. 그녀는 부드러운 듯 그러나 분명한 압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연회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정호에게로 쏠렸다. 그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요. 겨우 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말수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보면 어때서? 며느리는 원래 그런 자리야. 남인데 남이 저 정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호의 시선이 다시 선영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울지는 않았다. 대신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말은 나왔지만 그조차 힘이 없었다. 연회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그만? 내 팔순잔치에서? 내가 내 말도 못하니? 주변에서 누군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에이, 어르신 말씀이 좀 세시긴 해도 다 집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들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생각조차 없었다. 정호는 다시 선영을 봤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선영은 지금 도와달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이미 기대를 접은 얼굴이었다. 그 순간 말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며느리는 남이야. 남은 늘 감시해야 돼. 풀어주면 기어오르거든. 정호의 손이 주먹처럼 굳어졌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중립이 아니라 동조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은은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가 힘없이 눌리는 순간까지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아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였다. 정호의 몸이 굳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정호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제 더 미루면 자기는 남편도 아들도 아닌 그저 방관자 하나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이 침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오래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입을 사람은 이미 결심을 끝낸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연회장 공기는 더 이상 잔치라는 말로 덮이지 않았다. 웃음은 이어졌지만
그 웃음은 누군가 일부러 크게 내는 소리였다. 박지은은 상석 쪽을 바라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무릎을 움켜쥐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아버지 정호가 방금 엄마 그만하고 말끝을 흐리던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더는 참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는 걸 오늘 여기서 똑똑히 배웠다. 지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살짝 긁는 소리가 났고 몇몇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쏠렸다. 누군가는 아이고 손녀가 인사하려나 하고 기대 섞인 웃음을 흘렸다. 말순도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래? 앉아. 정우가 낮게 말했다.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여전히 주변을 의식한 톤이었다. 지은은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곧장 엄마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지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히듯 뜨거워졌다. 엄마, 여기 앉아. 지은이 또렷하게 말했다. 연회장 여기저기서 숨이 들이켜지는 소리가 났다. 말순이 먼저 반응했다. 뭐? 말순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 지은은 상석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손발이면 그 손발은 오늘 여기서 그만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에이, 애가 아직 어려서 할머니 말씀을 좀. 어려서요? 지은이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제가 어려서 이 상황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어른들이 다들 모른 척하는 게 정상이에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은아, 내가 나한테 지금 훈계하는 거야? 훈계 아니에요. 지은은 더 크게 말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연회장 안이 웅성거렸다. 정우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지은아, 그만해. 오늘은. 지은이 팔을 뿌리쳤다. 아빠, 오늘이니까 하는 거야.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날이잖아. 할머니가 엄마를 망신 주는 날도 늘 사람 많은 날이었잖아. 왜 그땐 가만히 있었어?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선영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할머니. 지은이 상석 앞에서 멈춰섰다. 며느리는 남이라고요? 그럼 할머니도 남이에요. 남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이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순이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다. 내가 감히,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덕이에요? 지은이 되물었다. 엄마 덕이죠. 엄마가 누구 밥 해줬는데요? 엄마가 누구 빨래 해줬는데요? 엄마가 아빠 뒤치다꺼리 하면서도 할머니 간호하고 제 학원비 벌겠다고 새벽마다 반찬 가게 나가고 그걸 남이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선영에게로 몰렸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말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독설을 뱉었다. 그래서 그게 며느리 일이지. 억울하면 나가든가. 그 말에 지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나가라고요? 엄마가 나가면 아빠도 같이 나가야 돼요. 우리 셋은 한 가족이니까. 지은이 정우를 향해 돌아섰다. 아빠 선택해. 여기서도 지금만 넘기자고 생각하면 아빠는 엄마한테 평생 죄인이야. 정우의 목이 꿀렁였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말순이 먼저 비웃듯 말했다. 선영이 저것도 다 쇼야. 울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게 불쌍해서?
저런 애들은 한번 풀어주면 기어오른다니까. 그 말이 방아쇠가 됐다. 지은은 한 손으로 엄마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선영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엄마 나가. 지금. 선영이 흔들리며 말했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엄마는 맨날 괜찮다 했잖아. 근데 엄마 얼굴이 지금 괜찮아 보여?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소곤거렸다. 아이고, 집안 망신이네. 지은이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날카롭게 말했다. 망신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말순이 소리쳤다. 정호야, 내 딸 좀 당장 앉혀. 정호는 몸을 굳힌 채 서 있었다. 눈앞에서 아내와 딸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피하던 장면을 마주하고 있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빠가 말 안 하면 오늘부터 우리 셋은 끝이야. 그 말이 정호의 가슴을 세게 쳤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그만해요. 처음으로 부드럽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나오는 목소리였다. 지은이 말이 맞아요. 선영이 지금까지 너무했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정호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늘 말했죠. 며느리는 남이라고. 오늘 그 말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엄마, 오늘부로 엄마는 제 인생에서 남이에요.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려 깨지는 소리가 났다. 선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지은은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말수는 입을 떨며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잔치의 소음이 멈춘 자리에서 가족의 금이 아니라 단절이 소리 없이 완성되고 있었다. 연회장 안은 숨을 죽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박정호의 입에서 오늘부로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남입니다라는 말이 떨어진 뒤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들고 그대로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물잔을 입술 근처까지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 조각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그 조각들은 이 자리에서 깨져버린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처럼 보였다. 김말수는 상석 앞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정호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정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 팔순잔치 날 내 어미한테 남이라고 했어? 내가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니? 정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시선을 피했을 자리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저는 평생 이 말을 못했을 겁니다. 말수는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동안 누가 키워줬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겠어? 연회장 한쪽에서 작은아버지가 황급히 나섰다. 정호야,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아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뭐냐? 옆자리에 앉은 이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선영이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야지.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을 말리던 얼굴들, 조금 전까지 웃으며 술잔을 주고받던 얼굴들. 집안에서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집안에서 제 아내는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정호의 말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아까 다들 보셨잖아요. 선영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말리지 않더군요.
다들 어른이니까, 오늘은 잔치니까 하면서요.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만 떨고 있었다. 지은이 그런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괜찮아. 지은이 낮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말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끝은 무슨 끝이야?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을 한 게 그렇게 억울해? 내가 그동안 먹고 산 게 다 누구 덕인데. 정우는 상 위를 바라봤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축하 문구가 적힌 장식들, 팔순을 기념하는 케이크.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잔치가 아니라 선영을 공개적으로 세워두고 평가하던 무대처럼 보였다. 엄마가 늘 말했죠. 정우가 말했다. 며느리는 남이라고. 그는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이제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엄마도 제게는 남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내가 진짜 나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까지입니다. 더는 제 아내를 이 자리에서 세워둘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상위에 놓인 술병을 거칠게 쳤다. 병이 흔들리며 불안하게 소리를 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 잔치 내가 망쳐봐라. 정호의 손이 상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연회장 여기저기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호야, 설마. 야, 그만해. 그러나 정호는 멈추지 않았다. 쿵. 그가 상을 밀자 국그릇이 기울며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갈비찜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비명과 탄식이 동시에 터졌다. 정우는 다시 한번 힘을 줘 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고 케이크가 옆으로 쓰러지며 크림이 바닥에 번졌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정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잔치상이 아닙니다. 제 아내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모욕의 자리였어요. 말수는 가슴을 쥐고 소리쳤다. 나가, 다 나가. 저 며느리부터 당장 내쫓아. 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나갈게요. 그녀는 선영을 바라봤다. 엄마, 이제 그만 가자.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 씨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래 도망쳤을 뿐이야. 정우는 선영과 지은을 문 쪽으로 이끌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피해 천천히 걸었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순을 돌아봤다. 엄마, 오늘은 팔순이 아니라 제가 효자 노릇을 끝낸 날입니다. 문이 닫혔다. 연회장 안에는 뒤집힌 잔치상과 깨진 접시, 그리고 더 이상 축하받지 못하는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팔순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군가는 어머니를 잃었고 누군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선택했다. 연회장 문이 쿵 하고 닫히자 안에서 터지던 소음이 한겹막으로 눌렸다. 그래도 고요하진 않았다. 문틈으로 김말순의 고성이 칼날처럼 새어나왔다. 잡아와. 지금 당장.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 움찔했다. 박정호는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한 번 숨을 삼켰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방금 전 국물과 접시가 쏟아지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울렸다. 이선영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다. 다리가 풀린 듯 무릎이 꺾이려 했다. 박지은이 급히 엄마 허리를 받쳤다. 엄마 앉아. 숨부터 쉬어. 나 가슴이 선영이 말끝을 흐리자 지은이 더 단단히 안았다. 정우가 외투를 벗어 선영 어깨에 걸치며 말했다. 미안해. 오늘도 내가 먼저 맞았다. 선영이 고개를 젓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당신이 내 편인 걸 이렇게 큰 소리로 확인할 줄은 몰랐어.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작은아버지가 떴다. 정호가 받자마자 고함이 터졌다. 정호야, 너 어디야? 내 엄마 지금 쓰러진다. 쓰러지면 병원 가야죠. 정호가 낮게 말했다. 뭐, 이 새끼가 팔순잔치날 상을 업고도 말이 돼? 정호는 이를 악물었다. 삼촌, 그 잔치가 잔치였습니까? 선영이는 사람들 앞에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도 어른이잖아. 어른이면 더더욱 멈췄어야죠. 정호는 짧게 말했다. 전 다시 안 들어갑니다. 야, 너 오늘 이러면 친척 다 끊긴다. 정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끊긴 건 이미 오래전에 끊겼어요. 저희만 몰랐던 거죠. 통화가 끊기자마자 이번엔 이모가 걸었다. 정호가 받기도 전에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정호야, 너 미쳤니? 동네 사람들 다 봤어. 영상 찍힌 것도 있다더라. 정호가 눈을 감았다. 그래서요. 그래서가 아니라 당장 들어가서 사과하란 말이야. 내 엄마 체면이. 정호가 단호하게 끊었다. 체면은 선영이 체면부터 챙겼어야죠. 메시지가 폭포처럼 떨어졌다. 미쳤다 체면 불효 며느리가 문제 같은 말이 줄줄이 떴다. 단체 카톡방에선 팔순상 엎은 아들이라는 문장이 떠돌고 누군가는 어르신 불쌍해라고 누군가는 며느리 요즘 기세가라고 했다. 지은이 화면을 흘끗 보고 이를 꽉 물었다. 아빠 끄자. 지금은 듣지 마.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원을 껐다. 진동이 멎자 오히려 복도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며느리 원래 저랬나?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 뭔가 있긴 있네. 말이 공중에서 떠다니다 선영의 귀에 박혔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람들이 나를 팔순 잔치 망친 며느리로 볼 거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망친 건 잔치가 아니라 엄마가 내 존엄을 계속 부숴온 거야. 지은이 말을 보탰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엄마가 사람처럼 보였어. 참고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걸어 나온 사람. 선영이 울먹이며 웃었다. 나 걸어 나온 거 맞아? 응.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끌려 나온 게 아니야. 그때 복도 끝에서 사촌 형이 뛰어왔다.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형? 어머니가 들어오래. 지금 다들 보고 있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들어가. 사촌이 당황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 소문나면 너희 동네에서 못 살아. 지은이 차갑게 받았다. 소문은 이미 돌아요. 근데 엄마를 또 세워두진 않을 거예요. 사촌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럼 재산 얘긴? 어머니가 다 회수한다고 했어. 집도 보증도. 정우가 한 박자 쉬고 말했다. 가져가라고 해. 오늘부터 우린 거래 안 해. 사촌이 한숨을 쉬려는 순간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어머님이 떴다. 선영의 손이 떨려받지 못하자 지은이 스피커를 눌렀다. 선영이냐? 말순의 쉰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어디야? 당장 들어와. 무릎 꿇고 사과해. 지은이 또렷하게 말했다. 할머니, 지은이에요. 너, 말순이 소리쳤다. 내가 부추겼지? 내가 집안 망쳤지? 망친 건 할머니예요. 지은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를 남이라고 부른 순간부터요. 잠깐 정적. 말순이 더 낮고 독하게 말했다. 좋아. 그럼 다 끝이야. 정호,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선영, 너는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 정호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엄마, 협박하지 마요. 돈이든 인연이든 다 가져가세요. 그래, 가져갈 거다.
말순이 쏘아붙였다. 너희 회사에도 소문낸다. 선영이 친정에도 다 알린다.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두고 봐. 정호의 턱이 굳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도 제 가족은 안 팔아요. 오늘 이후로 선영이 이름으로 협박하면 저는 진짜로 법적 대응합니다. 전화가 뚝 끊겼다. 선영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정호 씨, 우리 이제 진짜 어떻게 해? 정호가 선영과 지은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또 침묵해서 너를 잃는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한편이지. 선영이 눈물을 훔치며 작게 따라했다. 응, 한편. 세 사람은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연회장 쪽에서 또 한 번 고성이 터졌지만 발걸음은 더 이상 뒤로 가지 않았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정우가 짧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그래도 오늘처럼 같이 가자. 지은이 즉시 대답했다. 같이 가. 이번엔 절대 혼자 안 두고.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래, 같이. 집안불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선영은 소파 끝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고 지은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정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연회장에서 돌아온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진동이 멈추기도 전에 또 울렸다. 화면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찍혀 있었다. 김말순. 정호는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내려놓았다. 그러자 이번엔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다. 당장 전화 받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너 정말 인간이냐? 지은이 화면을 흘끗 보고 말했다. 아빠, 또 시작이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다. 그 침묵을 깨듯 초인종이 울렸다. 딩, 딩, 멈추지 않았다. 누르는 손에 분노가 실린 듯 초인종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정우가 현관으로 다가갔다. 인터폰 화면이 켜지자 그 안에 김말순의 얼굴이 나타났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문 열어.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지금 당장 문 열어, 박정호. 정호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돌아가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말순이 비웃듯 웃었다. 협박? 내가 내 어미다. 내가 날 이렇게 내쫓아놓고 협박 타령이냐? 선영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 씨 받지 말아요.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선영이 그년 불러. 그년이 내 인생 망쳐놨다. 내 팔순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지은이 참다 못해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말순이 화면 너머로 소리쳤다. 너 인연, 내가 다 부추겼지? 내가 내 애비를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었어.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이한테 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말은 녹음 중입니다. 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정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편하니? 선영의 손이 크게 떨렸다. 그 울음은 선영이 수십 년 동안 가장 두려워하던 소리였다. 말수는 항상 울음으로 상황을 뒤집어 왔다. 내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끓던 밤 기억나? 내가 시험 떨어졌을 때 엄마가 대신 무릎 꿇고 빌었던 거 기억 안 나?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말순의 울음이 멈췄다. 뭐라고? 정우는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가 저 키운 거 부정 안 해요. 하지만 그걸로 제 아내 인생을 짓밟을 권리는 없어요.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다 끝이라는 거네? 좋아. 나도 끝까지 간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인터폰 카메라 앞에 흔들었다. 내용 증명이야. 집, 보증, 회사 관련된 거 다 끊는다. 내가 사람 노릇 못하게 해주마. 선영이 숨을 들이마셨다. 정우 씨 우리. 정우는 선영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리고 다시 인터폰을 눌렀다. 엄마, 그 문서 변호사 통해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희 집에 오시면 주거 침입입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다. 너 진짜 미쳤구나. 동네에 다 뿌린다. 내 회사에도 선영이 친정에도.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할게요. 선영이 이름으로 소문내거나 접근하면 그땐 아들이 아니라 시민으로 대응합니다. 말순이 비웃듯 말했다. 그래, 두고 봐라. 너희가 얼마나 버티는지.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버티는 인생은요. 이미 엄마 옆에서 충분히 살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꺼졌다. 잠시 후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선영은 그제야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난 거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완전히 끄는 거야. 지은이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무서웠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 정우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낮게 말했다. 오늘로 끝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던 시간.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 침묵은 더 이상 굴복의 침묵이 아니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말순이 던진 마지막 칼이 무뎌지는 순간 이 가족은 비로소 진짜 끝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끝나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팔순잔치에서 국물이 쏟아지고 접시가 깨지던 소리도, 복도에서 쏟아지던 전화폭탄도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질 만큼 시간이 지나 있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선영의 몸은 아직도 특정 단어에 움찔했다. 불효, 며느리, 체면. 그 단어들은 여전히 심장을 조였다. 그런 선영이 달라진 건 딱 하나 때문이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선영은 새벽 반찬 가게 일을 그만두고 동네 복지관 조리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첫 출근 날 조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가 그대로 울었다.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는 얼굴, 눈치를 보지 않는 어깨가 거기 있었다. 지은이 말했다. 엄마, 오늘은 울어도 돼. 근데 이건 좋은 울음이야. 선영이 코끝을 훔치며 웃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출근하네. 정우는 회사에서 후폭풍을 맞았다. 소문은 빨랐다. 팔순잔치 뒤집은 불효자 미친 며느리 같은 말이 돌았다. 정우는 승진 후보에서 빠졌고 회식 자리에서도 누군가 일부러 옆자리를 비웠다. 어느 날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하면 위에서 부담스러워해.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부담은 제가 지죠. 대신 집에서는 이제 안 도망갈 겁니다. 그 말 그대로였다. 정우는 늦게라도 집에 왔고 저녁마다 지은과 마주 앉아 숙제를 봤다. 선영이 찻잔을 내오면 정우는 꼭 말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선영은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호 씨 후회해?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잔치상 엎은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침묵했던 거야. 그런데 평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 등기봉투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말순. 선영은 봉투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또 내용 증명이야? 선영이 숨을 삼켰다. 정우가 봉투를 열어 읽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소문전이야. 봉투 안에는 인쇄된 글 몇 장과 사진이 들어 있었다. 연회장에서 뒤집힌 상, 바닥에 쏟아진 음식, 그리고 정우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 글 제목은 노골적이었다. 불효자 아들과 폐륜 며느리.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주변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쟤들은 사람이 아니다. 지은이 종이를 낚아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와, 이건 진짜 선 넘었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 우리 또 당하는 거야? 정우가 종이를 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아니, 이번엔 우리가 끝낸다. 그날 밤 정우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 상담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동네 카톡방에 돌던 말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근데 그 할머니 며느리한테 진짜 심했대. 영상이 있던데 며느리한테 남이라고 했더라. 딸이 말하는 거 듣고 좀 이상하긴 했음. 선영은 그 메시지들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정우가 짧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걸 냈으니까. 정우는 그날 복도에서 했던 말처럼 기록을 꺼냈다. 선영이 과거에 몰래 저장해둔 녹음 몇 개, 지은이 스피커폰으로 받았던 말순의 협박성 발언, 가리고 내용 증명과 소문지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친척들 중 몇 명이 태도를 바꿨다. 특히 체면을 외치던 이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선영아, 그동안 너무 몰랐어. 선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안 본 거겠죠. 며칠 후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는 받지 않으려다가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정우는 스피커를 눌렀다. 정우야. 말순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쉰데다 힘이 없었다. 엄마가 병원이다. 정우는 단단하게 물었다. 왜 전화하셨어요? 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말순이 숨을 들이켰다. 친척들이 다 등을 돌렸다. 나 혼자다. 지은이 옆에서 차갑게 한마디 했다. 할머니가 먼저 우리를 버렸잖아. 말순이 발끈했다. 너는 조용히 해. 정우가 즉시 끊어치듯 말했다. 지은이한테 소리치면 통화 끝입니다. 말순이 잠시 숨을 죽이더니 갑자기 울먹였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다들 나한테 고개 숙이던 것들이 이제 나를 피한다.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도움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순이 숨을 멈춘 듯 했다. 조건? 선영에게 사과하세요. 정우가 또렷하게 말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게. 그리고 다시는 선영이 이름으로 소문 내지 마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년한테? 정우가 낮게 더 단단하게 말했다. 제 아내에게요. 긴 침묵. 선영은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마침내 말순이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선영아. 내가 너를 너무 막 대했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다. 어머님, 저는 사과를 기다린 게 아니라 멈추길 기다렸어요. 저를 남이라고 부르는 걸 그만두길. 말순이 억지로 말하듯 덧붙였다.
다시는 안 한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면 됐어요. 대신 우리 집 문 앞엔 오지 마세요.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다. 정우야, 그래도 엄마는. 정우가 끊었다. 엄마는 엄마로 남을 수 있어요. 근데 폭력은 우리 인생에서 못 남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지은이 선영을 꼭 안았다. 엄마, 이제 진짜 끝이야. 선영은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끝이면서 시작이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작은 시상식이 열렸다. 선영은 성실 근무자 표창을 받았다. 박수 소리가 터지는 순간 선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우와 지은이 앞줄에서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누군가 선영에게 말했다. 선영 씨, 얼굴이 달라졌어요. 선영이 웃었다. 이제 제 얼굴로 살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 집 예전보다 작아도 좋아. 근데 사람은 살잖아. 눈치 말고. 정우가 웃었다. 그래. 사람 사는 집이지.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큰 소리도 화려한 상도 없었다. 하지만 식탁 위 공기는 따뜻했다. 선영이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팔순잔치 날. 선영은 잠시 멈췄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날이었는데 지금은 기억해도 숨이 안 막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셋이 같이 나왔으니까.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난 그날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다. 누군가는 체면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누군가는 존엄 때문에 비로소 삶을 얻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세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된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고 사과는 눈물이 아니라 멈춤이라는 것을.